이게 해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성본은 아니에요. 근데 읽어봤는데 내용이 아주. 그냥 마음을 열어서 보셔야지 여기서 토시 갖고 따져버리면 예. 좀 그렇거든요. 어디서 이리 오세요, 이리 앉으세요. 이쪽으로 오셔요, 가까이. 아니 여기가 좋은데요? 아. 여기 보시면 한강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있고, 용산 용. 이 중간이 끊겼다 이게. 이 고유한 문화 다음에 뭐 하나 있죠? 아니 작은 거 뒤에 있어. 아 뒤인가요? 아 그래. 자연의 순환에 대해서 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문화, 고유함의 문화가 있죠. 그럼 잠깐 그 개요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고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영어로 외래어로 표기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고 그러고 결여라고 그러고 민족이라 그러면 동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 민족이라고 하는 국가 개념이 아니고요, 나라 개념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이 고유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나중에 가겠지만 우리가 보통 아리랑이라 그러면 이렇게 풀이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알이랑. 근데 근거를 갖고 풀이하시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건데 아리랑. 아리랑이 뭐 한 6개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알이랑.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알이오 뭐 이렇게 가잖아요. 뭐 쓰리랑도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민족이 뭐 다른 민족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소위 그 환단고기 예. 열풍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으로 그 5개 책이 모여서 환단고기가 됐잖아요. 테레비사라든가 거기서 보게 되면 환국이라고 나와요. 예. 한국의 최고봉이 누구냐면 환인천재, 환인이라고 해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직접. 예. 그게 이제 신화예요. 모든 민족의 시작은 다 신화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동방에서 시작해서 서방까지 가서 기독교도 거기서 풀이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족으로 갔다가 분파되고 또 기후변화에 의해서 막 이동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전쟁이 소위 뭐라 그럴까요? 고구려가 기마민족이지만은 유목민족들은 막 옮겨 다녔잖아요. 뭐 먹을거리 이렇게 가축들 데리고 네. 다니면서 풀이 떨어지면 옮겨가야 사니까. 옮겨가고. 네. 그러니까 어디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하강했다는 거예요. 하강. 직접. 그 다음 또 하나는 난생설화가 있어요. 알. 잠깐만요. 박혁거세라든가 김할수 그렇죠. 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얘기해요? 적어도 1만 년 이상 얘기해요. 누구는 뭐 7만 년 얘기해요. 1만 년 전. 네, 신화적인 얘기니까 이 시간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하늘의 족속으로서 유일하게 유일신을 믿었던 절대 하늘이거든요. 그럼 그 절대 하늘이 뭐예요? 하늘 보면 우리가 둥그스럽죠. 하늘이 둥그러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별 빼놓고. 없는 거죠. 근데 둥그스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늘의 대표적인 게 우리 인간하고 관련되는 게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에서. 밀접한. 태양이잖아요. 태양. 햇빛을 주고 햇볕을 주고. 그렇잖아요. 네. 모든 생사에 관한 거는 자연계에서는 개가 다 결정해요. 물론 달도 만유인력을 가지고 하고 금성도 5괴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과거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신은 하늘이야. 그게 알이에요. 큰 인간, 큰 알. 야, 그게 알이가 알이 된 거고. 그래서 이랑은 뭐냐? 함께 간다. 그러니까 하늘과 함께 가는 민족이라는 거. 그러니까 고난이 생기면 그 실크로드라든가 이런 쪽을 그 가족들이 그거 매구서 다 이동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거를.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풀이를 않더라도 이 아리랑은 이게 무슨 뭐 악보를 써가지고 책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구전으로도 안 되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거 말고도 굉장히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게. 그거를 누가 잘랐어요? 이 사람들 다 쳤잖아요. 야, 너희 말이야 우리가 모가지 비틀었어. 그러니까 그 소똥구리인가 뭐가 모가지 비틀어 놓으면 집 뺑뺑뺑 돌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니네가 극격이야. 근데 그게 정신을 제대로 차리려면 앞으로 100년은 걸릴 거다. 지금 70년이 됐나요? 1910년도면 몇 년 됐나요? 1910년도 90년 45년, 90년. 그러니까 100년은 아무리 못 걸려도 100년은 걸릴 거예요. 그들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하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민족이라고 얘기하니까 국수주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는 연방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럽으로도 가고 스칸디나비아 쪽으로 이동했고 그게 이제 언어와 같이 간 거예요. 언어가 나중에 글자가 됐죠. 슈메르의 쐐기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교차가 슈메르에서도 한 10몇 가지가 우리하고 같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기후변화에서 어디로 갔어요? 한반도에서 이제 또 일본으로도 갔지만 저쪽 후산 열도로 해가지고 남이쪽까지 갔잖아요. 그 인디언이잖아요. 인디언이 세부적 개념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야 잉카 문명을 만들었던 통일종자입니다. 국가라는 거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 개념이잖아요. 옛날에 통치 개념이 청동기 시대 부족국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건데 불과 몇천 명이 하나의 국가 형성을 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개념을 갖고 이걸 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이 계속 옮겨 다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리랍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하나의 우리가 고유함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아버님이 이제 충남 서산이 제 집인데 종손이다 보니까 야 우리 경주김 씨 집안에 공무원은 하나 있어야 된다. 그건 뭐가 있어야 된다? 공무원. 공무원 어떤 공무원 시골에는 면세가 최고. 야 네가 공부 좀 잘하니까 야 요새 공업고등학교 가면 기술공무원 된다더라. 그러면 돈도 잘 벌고 된다니까 거기 가라. 근데 중학교 다니는 제가 시골에서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토목과를 가는 토목이 나는 뭔 줄 알았냐면 시골에서 보니까 나무 목자가 들어가서 그 예쁘게 문살 만드는 목공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래갖고 가보면 토목과 갔는데 공고 토목공원. 예, 인천공고 토목과 서산에서 인천으로 많이 그때 서울로 올라왔는데 예. 우리 때부터 서울에서 시험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본 거예요. 가니까 측량 볼 때부터 잡으라고. 어쨌든 그래갖고 좀 실망을 했죠. 사실은 원래 나는 인문학을 하려고 했던 건데 꿈도 못 꾸고 산업전선으로 가야 돼서 이제 시집을 나가고 갔는데 그때 이제 77년도에 낙동강유역 종합개발사업 박정 예. 이후에 이렇게 해서 이제 4대 강에 대한 무슨 종합개발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하면 측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측량 볼때 잘못 좀 빠따 맞고 일감도 컸어요. 그래서 3년 만에 하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하니까 팀장을 맡기고 한 1년 더 하니까 측량 책임자를 맡기고 근데 측량을 야 내가 이렇게 가서 안 돼. 토목과인데 왜 측량을 했죠? 토목과에서 측량을 토목과에서. 내가 측량을 하고 여기 온 거 아닌데 이게 자꾸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세마하고 그러는 게 싫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거 제가 싫다는 거 잘 알고. 그냥 돈 있으면 쓰는 줄 알고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인문학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공돌이가 된 거야. 엔지니어가.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무슨 그때 저기 면목동에 면목천 복개공사 할 때 그거 설계하는데 철근 배근하는 배근도 오래 그러는데 막 쥐가 나는 거예요.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때려쳤어요. 때려치고서 이제 시공사 그때는 시공사가 하게 되면 공사하는 회사 가면 인정을 받아요. 대우를 받아. 설계자가 가면.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 3년 썩었으니까 이것도 잘 안 들어가죠. 야 군대를 가야 되나 어떻게 되냐 했고
스승님을 찾아갔는데 너 지금 중앙대야 서울대야 그때는 공부하는 애들이 이 머리가 있기 때문에 다 중앙대 서울대 이런 데 갔었어요. 거기 공고지만. 인천 공고 출신. 근데 너는 내 수제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다닐 것이다. 선생님 그때 저는 가난해가지고 돈 직장 간다고 해서 취직 괜찮습니까? 저 취직해도 성공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놈의 새끼 말이야. 내 수제자라는 놈이라고. 항상 여기다 원서를 해갖고 부천 전문대 자격증을 가지고 야간으로 들어가고. 그때 이제 과장 때였는데 들어가서 가면은 이제 제가 측량 중간에 측량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다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위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쭉 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댐 설계 저 이마 다목적 댐 그 다음에 하천의 제방 설계 이런 건 이제 다 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1992년도인가 우리나라에 이제 먹고 살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열풍이 교수 쪽하고 국책연구소 쪽에서 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파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프로젝트를 제가 제일 먼저 따다가 했어요. 국가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전문가가 없어요. 생물 교수들은 그 생물만 알아. 근데 나는 하천에 측량 볼 때부터 자꾸 뛰었기 때문에 눈만 감으면 딱 지형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다 알잖아요. 거기다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속골 베고 그러면은 내깔에 있는 생물은 오죽 잘 알아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걸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수들이 한다고 그러는 자문위원, 평가위원들을 저를 불러다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차장 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이사나 상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차장 말 때 외부 일들에 가서 전문가 역할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수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교수가 학교 어디 나왔냐? 그거부터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뭐 갖고 있냐? 아니 나는 공고 나왔다고.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공고 나와서 무슨 심의를 하냐고. 아니 뭐 행정관서에서 불러갖고 그러는데 뭐 강의해달라면 강의해주고 난 그냥 했다 그랬더니 우리 학교 봐라. 그래갖고 저기 한경대 국립대 있어요. 있어요. 거기 싸잖아요. 예. 거기를 1시간 20분 정도 차 타고 가야 도착하는 데거든요. 그걸 맨 저녁에 그럼 거기서 이제 편입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야 기왕 하는 김에 이제 또 친구가 있었어. 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간 친구가. 걔는 이제 이 생태보건의 제품을 이렇게 파는 그런 개발해가지고 하는 친구야. 야 기왕 한 거지 하잖아. 그래갖고 대학원 거기서 석사하고 야 대학원까지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끝까지 가자. 그 인천대 박사. 그렇게 해서 나온 게 2018년도에 제가 박사 땄던 거예요. 전부 야간.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뭘 했느냐. 이 하천을 다루는데 하천이 뭐라는 개념에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거.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 가서 그거 하기 전에 자 고유함을 제가 어떻게 나누냐면 분야를 제가 해보니까 역사 부분에 고유함이 있어요. 이 역사는 물론 문화 속의 역사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화는 사실은 법칙이 없잖아요. 거짓말도 문화인데. 그래서 제가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문화는 다양하거든요.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럼 문화. 그 다음에 지형 지질 있잖아요. 지형 지질. 지형.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유무형의 문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유무형의 역사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형은 뭐냐? 뭐 땅의 생김새. 생김새. 그 저기 진안의 마이산처럼 툭 튀어나왔다 특이하죠, 그죠? 네. 뭐 그런 거. 그다음 백두산 우리 성산이잖아요. 한라산 성산이란 말이에요. 아주 보존 가치가 있고 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만이 갖는 그 독특한 독도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형 지질의 한탄강의 그 지질이 뭡니까? 이게 저 뭐 신석기 뭐 이때 얘기하는 뭐야 거. 그 융기대에서 나오는 그 지질이잖아요.
현무암, 현무암. 용암이 응기돼서 그런 지질, 제주도의 그런 지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고유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문화는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자연인데 이게 크게 보면 여기 자연이에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 물이 있잖아요. 물. 우리 인체의 70%에서 75% 아. 관계적인. 물이 들어오면 사람이 죽고 생명체가 죽는데 물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고유하게 깨끗한 물. 그다음에 물이 있으면 토양이 있죠. 토양. 이 토양은 지질하고 비슷해요. 근데 생태적인 토양이라고 합니다. 아, 좀 토양. 다루는 게 달라요. 다르다. 토양. 토양. 그죠? 그다음에 이제 생태가 있는 거죠. 야생. 예. 저는 이제 생태란 말을 야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야생. 왜냐하면 집에 기르는 것도 생태니까 사람들 생태니까. 그렇죠. 근데 야생은 아, 자연을 아, 얘기해요. 예, 야생. 그렇게 저는 쓰는데 예. 이 생태에 가면 이제 뭐냐 멸종위기종, 멸종. 고유종, 고유. 천연기념물 얘들이 굉장히 민감한 애들이에요. 특히 하천에서 바다에서 저 계곡까지 올라가는 거? 뭐야 성화가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애들. 그러니까 회유성이라고 해요. 회유성. 회유성. 그다음에 강화성 내려와야 되는 애들. 내려와요. 내려와서 또 알라야 되는 애들. 연어. 국부적인 회유성, 강화성, 소화성 뭐 이런 용어들을 붙이는데 걔들이 다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요즘은 도로 다 막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그거 생태 보고 난다니까 거기다 말도 안 되는 어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올라가라고. 그다음 댐으로 다 막아놓고. 그러니까 그게 생태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 보존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고유성.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나머지 문화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문화는 의복, 의식주 다 들어가죠. 왜 이게 중요하냐? 먹는 거는 이게 요새 퓨전해가지고 뭐 막 집어넣잖아요. 방부제 쓴 거 갖다가 재료를 쓰고. 그렇죠. 그죠? 예. 토양이 오염되면 먹거리가 오염되죠. 오염되죠. 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유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람마저도 다치는 거예요. 병원에 가기 전에 이미 예방의학 개념에서 여기서 다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생태로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씨앗이 있어요. 씨앗. 제 씨 중에는 나무가 왜 크느냐? 꽃을 피우기 위해서 펴? 아니다. 씨앗 때문에 피우는 거예요. 씨앗이 열매예요. 미랄. 굉장히 중요하죠. 얘가 일단 봄이 돼서 싹으로 되도록 하면 걔의 사명은 끝나버려요. 자기 배를 먹고 성장해서 제2대가 되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씨앗.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서울도 사직단에 가면 그 씨앗 신이라는 걸 모셔요. 그 다음에 씨앗 신하고 또 뭐야? 땅의 신. 그런 걸 모시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토종 씨앗.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토종 씨앗이죠. 토종 씨앗. 이 토종 때문에 얼마나 세계적으로 지금 싸움이 많습니까? 지금 그거 미국인가 어디서 다 가져갔다가 전부 세계적인 그 토종 씨앗을 다 가져갖고 숨겨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해만 발화될 수 있게끔 해서 팔아버리잖아요. 원 시장을 갖고 있고 그게 중국에서 다시 사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석국이 된 거예요, 씨앗에. 근데 우리 토종 씨앗 그거를 주창하는 그런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연대를 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쭉 여기 이제 의식주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술이 있잖아요. 우리 음악, 네. 음악을 얘기한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곡. 아리랑. 뭐 아까 아리랑도 있지만 장구. 아리랑, 도라지, 뭐 쾌진한 칭칭나니 다 좋은데 판소리. 이제 그걸 다 여기다 쏙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마음을 신경을 울리면서도 아주 그 우리를 끈끈하게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이 고요함이니까 뭐냐? 트롯. 그래서 고양이 노래, 고양이 노래 같은 게 좋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가곡에는 그렇고 동요는 반달, 뭐 이거 반달. 좋잖아요. 그 반달은 사실은 조금 역사서 미국을 의식해서 박정희가 가서 연설하려고 했을 때 그 만드는 거예요, 사실. 어쨌든 그 음악으로서는 굉장히 그런 아주 고유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대중가요에도 고유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급적이면 대중가요의 가치보다는 좀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걸 택해요. 고유함이기 때문에. 그 음악, 예술, 뭐 판소리 중에도 있을 거고 부학도 있을 거고 있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고유함은 뭐냐면 자연을 봐도 동물을 봐도 나무를 봐도 사람을 봐도 내가 따뜻해질 수 있으면 거기서 고유함의 요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